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의 시대.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놀랍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갈리아 지방의 학교들 이야기. 오늘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서기 380년입니다.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던 시절이죠. 세상 전체가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바로 그 시대 갈리아의 학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국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그 교실에선 무엇을 배우고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마 갈리아의 학생. 곧 닥쳐올 폭풍은 상상도 못한 채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던 한 학생의 눈으로 당시 교육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평화였습니다. 4세기 지금의 프랑스 남서부인 아키텐 지방은요, 무려 100년이 넘게 야만족의 침입 없이 평화를 누렸어요. 당시 시인이었던 아우소니우스의 글을 보면 정말 평화로운 삶이 그려지는데 바로 이런 안정감 덕분에 문화와 교육이 그야말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한 학생의 이야기에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어떻게 이런 교육의 황금기가 가능했는지 갈리아 지방의 아주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국의 문화 용광로였거든요. 이걸 보면 갈리아의 문화 DNA가 한눈에 들어오르죠. 로마가 가져온 시스템 위에 그보다 더 오래된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었던 켈트족의 전통, 여기에 게르만족의 영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뒤섞이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게 바로 갈리아 교육의 힘이었던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의 영향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식민 도시였던 마실리아, 지금의 마르세유는요, 말 그대로 갈리아의 학교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로마가 이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그리스 문명의 빛을 전파하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교육 방식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고대 켈트족의 드루이드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소수의 귀족에게만 비밀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지식을 전수했죠. 그런데 로마인들이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온 겁니다. 바로 문자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후원 교육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학교의 황금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갈리아가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알아주는, 오늘날의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 교육지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상업으로 먹고 살던 도시들이 학문의 중심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보르도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허브, 엠포리엄에서 강의를 듣는 학문의 전당, 아우디토리움으로 변모한 거죠. 이러니 제국 전역에서 똑똑한 학생들과 유명한 교수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수밖에요. 이 인용구 하나가 당시 갈리아의 위상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로마 최고의 귀족이자 원로원 의원이었던 시마쿠스조차 자기 아들을 가르칠 최고의 가정교사를 바로 이 갈리아에서 차리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에서조차 갈리아를 교육의 중심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대체 뭘 배웠을까요? 당시 강의 기획서를 살짝 엿보면요. 핵심은 뭐니 해도 수사학과 시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부터 키케로의 웅변술까지 이런 고전들을 달달 외우고 분석하는 게 기본이었죠. 이게 바로 당시 엘리트 교육의 정수였던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종말을 위한 교육. 제국을 떠받치던 단단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토록 찬란했던 교육 시스템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갈리아 귀족의 말인데 여기서 깊은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게르만족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로마의 제도가 하나둘 무너지니까 자신들의 자랑이던 라틴어의 순수성이 야만스러움에 물들고 있다고 느낀 거죠. 문화적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국이 지원하던 오래된 학교들이 힘을 잃고 사라져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기독교 수도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베껴 쓰고 교리를 공부하려면 글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지식이라고 해서 로마의 교육 시스템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꼭 지켜내야 할 필수적인 도구였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 학교의 유산입니다. 이 지식의 불씨가 어떻게 그 길고 긴 암흑 시대를 건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식의 횃불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먼저 갈리아의 로마 학교들이 고전 교육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기독교 수도사들이 로마의 책과 교육 방식을 고스란히 보존해냅니다. 단순히 책을 창고에 쌓아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자가 돼서 그 명맥을 이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스템이 훗날 중세대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대학의 직접적인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교육 시스템 있잖아요. 그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제국의 폐허 속에서 지식의 끈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그 절박한 노력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실? 그 안에는 과연 고대 로마의 흔적이 얼마나 깊이 남아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